저희가 해볼 작업은요. 뭐냐면 한류의 시초이자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 대장금 기억하시죠? 네. 아, 그럼요. 드라마 대장금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되게 네. 아주 짧게 나왔던 역사 속의 기록? 이걸로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 나온 의녀 장금에 대한 그 한 줄짜리 기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료에 남아있는 되게 드라이한 몇 줄, 또는 어떤 유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어떤 설명, 네. 이런 것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상상력을 더하고, 네. 근데 너무 막 나가게 되면 이렇게 딱 역사 전공자가 브레이크를 걸어주시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면서 너무 나갔다. 그렇죠. 일로 와라. 그래서 어떤 보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오, 네. 첫 번째 우리 모임 얘기로. 네. 그래서 이 보물 자체로도 대단하고 유명한 보물이기도 하지만 이 보물에는 1400년 전 어떤 왕국의 최후의 모습, 또는 누명을 쓴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데 우리는 거의 실물을 본 적이 없는 보물. 어떤 왕국 최후. 억울한 남자의 누명. 그래서 웹툰을 만들기 위한 네. 로그라인을 우리끼리 한번 정해보자, 여기서. 자, 여러분 일단 네. 보물을 한번 보시죠. 너무 예쁜데? 이거 보물 이렇게 막 갖고 어머. 와도 되는 건가요? 어머머머머. 이게 바둑판이에요. 아하. 너무 예쁜데요? 생각보다 되게 화려해요. 이 보물, 이 네. 바둑판의 이름은 목화 자단 기국. 목화 자단 기구. 예, 무려 삼국시대. 삼국시대. 1400년 전이니까. 네, 1400년 전. 1400년 전. 1400년 전. 우와. 바둑이라는 소재가 오늘의 어떤 그 중심 소재인 게 너무 반가워요. 아, 왜냐면 진짜? 왜요? 저는 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사람의 심리에 대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리는 만화도 그렇고 바둑을 두면 상대방의 마음이 되게 드러나서 이거 누구 같은데라고 추측하는 장면이 꼭 나와요. 그래서 바둑이라는 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꼭 심리 상담 같은 느낌을 저에게 주는 게임이에요. 바둑판이라 그러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어쨌든 고대 보물이 중심에 들어가는 이야기면은 그 고대 보물 자체가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고 현대에 일어날 수 없는 어떤 약간 신비로운 네네.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 같은 게 있기를 독자건 시청자건 기대하죠. 근데 궁금한 게요. 1400년이나 된 유물이 이렇게 되게 잘 보존이 되어 있던 게 너무 신기한데요. 이 바둑판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네. 진짜 신기하죠. 이게 나무가 이렇게 안 썩나 싶잖아요. 네네. 뭐 뒤틀리는 것도 없고 일단 나무까지는 제가 압니다. 자단나무 썼다고. 자단. 그래서 아까 이름이 목화 자단 목화 자단 기구라는 기구. 게 예. 뭐 이거 심 선생님 뭐 혹시 이런 것도 좀 아실까요? 1400년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1400년 전에 이런 게 있었어. 이게 이제 좀 신기한 건데 네. 반대편에서 뭐냐면 이 나무의 재질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자단나무인데 스리랑카산이라는 거예요. 스리랑카.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스리랑카산 자단목 중에는 뭐 정말 10년에 1cm 자라는 그러니까 정말 그 밀도가 있게 아주 오랜 시간 자라는 좀 명품 나무들이 아, 있대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처음 알았어요. 그 사실 네. 그 많은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복원품입니다. 보건품. 예, 이 복원품인데, 왜냐하면 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이 보물, 네. 이 바둑판의 실물은 공개가 안 돼서 볼 수가 없어요, 실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창원이라고 쇼쇼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황실 보물 보관소
정창원 쇼쇼인이라는 곳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잘 공개도 안 하고 공개를 하더라도 정말 제한적인 기간 동안에 잠깐 공개하고. 근데 이 바둑판은 공개될 때부터 엄청난 논란이 있었다고 그래요. 왜요? 왜요? 이렇게 정밀하고 멋진 보물 바둑판을 만들어낼 정도의 예술성, 기술, 국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어디예요? 어딜까 일단은 바둑을 두는 궁금했는데 나라겠죠. 그렇겠죠. 바둑을 두는 나라? 그러면 우리나라, 또 중국. 중국, 또 일본도 그렇죠. 바둑을 그렇죠. 두죠. 그럼 다른 그런데 데는 모르겠어요. 여기에 놀라운 힌트가 이 바둑판 자체에 숨겨져 있어요. 여기 안에 있다고요? 이걸 화점이라고 한다고. 화죠? 예, 화점이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실래요? 1,000원이라고 하는 화점. 17개인 것 같은데. 그렇죠. 17개. 화점이 17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큰 힌트가 되죠. 지금 왜요? 현대 바둑판은 사실 화점이 17개 있지 않아요. 몇 개가 있죠? 9개가 있어요. 9개? 지금 현대 바둑판에서는 9개인데 17개. 이 17개의 바둑돌을 다 두고 바둑을 뒀을까? 근데 그렇게 두는 바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바로 우리의 고유의 바둑인 순장 바둑. 한국에서는 양쪽이 흑백이 실력 네. 차이가 없더라도 17돌을 다 화점에 깔아두고 그다음부터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바둑판을 만들면 당연히 화점을 17개를 만들겠죠. 네. 근데 이 목화 자단기국에는 화점이 17개다. 이거 그러면 한반도에서 만든 걸까? 맵이 이거 한국 맵인데? 한국 맵인데? 한국 맵인데? 네. 거기다가 10여 년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쇼쇼인의 사무실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서랍 안쪽이 비었는데도 바둑판 무게가 많이 나간다 싶은 거예요. 이상하게 무거운데? 네. 서랍 안쪽이 이상하다. 비었는데? 비었는데도. 어.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내시경으로 들여다봤더니 안에 굳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하. 그게 송진이 굳어 있었대요. 송진이. 네. 그러니까 이제 자단나무 바깥으로 이제 소나무를 댄 거죠. 네. 그래서 그 송진이 굳어 있었대. 근데 그 송진이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좀 더 명백해지잖아요. 근데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송진을 조사를 해보니 네. 조선에서 목관이나 공예품 부재로 많이 사용된 소나무로 보이는 목재다. 이 화점까지는 심증이었는데 이제 물적 증거가 하나 나온 거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소나무를 갖고 공예를 하는 거 우리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보물 바둑판과 바둑알 네. 이것과 관련된 문서 중에 네. 우리가 너무나 알 법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일본 황실창고 쇼쇼인에는 국가진보장이라는 문서가 존재하는데 진보장. 예,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문서에. 의자 오르의 사랑자 의자왕 백제 의자왕이 네. 적칠 관목 주자를 내 대신에게 에게 주었다. 백제 의자왕이요? 예. 네네네. 누구도 백제 의자왕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게 되면 이제 바둑알과 이제 그 바둑통을 줬다라는 기록인데 바둑알 바둑통이 준 사람이 의자왕이면 당연히 바둑판도 의자왕이 줬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보물 바둑판을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유는 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와. 왜? 어떻게? 의자왕은 이 목화 자단 기국을 일본의 내 대신에게 선물로 주었을까? 두구둥. 이게 1400년 전 기준으로는 진짜 초호화 물건이었을 거잖아요. 어떤 돈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라의 국력의 어떤 총집합인데 강력한 인상이 남기를 원했을 것이고 내가 너를 이 정도로 높게 생각해 나 이렇게 잘 나가 좀 신기한 게 낙타도 있고 사자도 있고 앵무새도 있고
맞아요. 1400년 전에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도 과연 진짜로 봤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 이게 궁금해요. 상상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직접 본 사람이 그렸을 거란 느낌이 드는 게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직접 관찰해서 그리는 게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직접 보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운 그림들이 좀 있어요. 낙타를 줄로 잡아 끌면 어떤 모양이 된다고. 아, 그리고 앵무새가 뭐 먹는 그림 같은 거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앵무새가 어떤 걸 먹는지 어떻게 합니까? 본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은 실제로 백제 사람들이 이 동물들을 다 본 적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저에게 줘요. 굉장히 무역 국가였을 것이고 네네. 아마 해상 교육을 굉장히 활발히 하는 나라였고 그 무역권, 교역권이라는 게 스리랑카, 인도 정도까지는 이제 범위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지금 지금 이제 위태위태한 선을 벌써 넘기 시작을 했는데 몇 가지 증거를 보고 이제 뭐 벌써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백제인들이 직접 동남아시아나 인도까지 갔다 왔다. 직접 갔다 왔다. 네, 요게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인도와 중국이 교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문물을 받아들였다. 교류를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를테면 말한 것처럼 인도를 한 번에 가지 못해도 음. 일단 천주에 잠깐 들렸다가 어. 천주에서 어디까지 갔다가 네. 뭐 타이완까지도 갈 수 있고 네. 거기서 야 조금 더 가볼까 이러면서 말라카까지 가면 말라카야에서 인도 가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7세기 백제가 국제 교류와 국제 무역을 어떤 방식으로든 했다라는 건 이게 실체가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세기 때 적어도 근초고왕 때부터 백제가 서해를 활용해서 이제 중국의 남부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건 공지의 확신이거든요. 그 다음 루트가 어떻게 가냐가 이제 우리의 그치. 미지의 영역이에요. 목화자단기국이라는 바둑판이 흔한 바둑판하고 다르게 백제 입장에서 보면 국력을 다 쏟아부은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보물을 모아서 만든 바둑판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네. 여기에 들인 비용은 네. 백제가 만약 만들었다면 정말 뭐 어마어마했겠다. 무슨 뭐 루이 14세 무슨 뭐 다이아몬드 목걸이 뭐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국제 정세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외에 한심을 좀 살 필요가 있다. 아, 네. 자 로비, 이거를 로비 그래서 물건. 왜 내 대신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지. 그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그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 왕의 힘으로 했던 게 아닌가. 의장이 지금 우리 느낌으로는 좀 국력 그 재산 이제 좀 펑펑 쓴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미지. 그 유명한 삼천국력. 네. 네, 그 정말 신비로운 일이죠. 암군의 대명사. 삼천궁녀하면 최근에 삼천궁녀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유언비어가 어떻게 나왔냐. 아니, 유언비어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3,000명이 뛰어내릴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크게 보면 이 동서양 모두 역사 기록은 승리한 자들이 승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록하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제의 의자왕은 멸망한 국가의 군주이기 때문에 그건 승자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아마 비춰졌을 겁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의자왕이 대단히 좀 못난 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상상해 봅니다.